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4월부터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석유 공급이 여의치 않은 만큼 수요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EA는 4월부터 원유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언제 다시 예년 수준이 될지 모른다면서 최소한 수개월 이상 원유 공급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IEA는 차량 부재 운행, 또 대중교통 활성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석유 수요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 세계 회원국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상당히 아주 두려운 예측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솔린 가격이 치솟고 뭐 LA도 이제 6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물론 상당수 주유소들은 이미 6달러에 들어갔지만 어찌됐건 평균 가격 6달러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IEA가 석유 공급 관련해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를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 원유와 관련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는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미국 또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막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정책을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수급 감소 때문에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IEA가 주말에 이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 73년이었죠. 그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이제 오일 쇼크인데, 이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이후로 50여 년 만에 최악의 오일 쇼크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IEA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강조한 것이 수요를 줄여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IEA 국제에너지기구잖아요. IEA가 1973년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탄생한 국제기구입니다.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는 산유국 기구잖아요. 예. 이 원유를 생산해내는. 그 반면에 산유국이 아닌 원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IEA입니다. 그래서 이 IEA는 이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IEA는 그래서 당장 4월부터, 이제 4월이라고 해봐야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당장 열흘 이후부터는 석유가 급격히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수요 공급 원칙을 뭐 잘 아시지만,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수급이 맞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를 줄여라. 이게 IEA의 권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량이 지금 줄어들 네.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러시아산 석유가 지금 감소하는 거예요? 네. 펴티 비롤이라는 그 IEA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이 공식 성명 발표하면서 예측을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그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이 하루 최대 2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이자 세계 최대 그 석유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이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건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그 석유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250만 배럴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요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 때문에 철수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당분간은 아마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원유를 생산해놓고 수출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이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IEA 측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석유 수요를 줄여 달라라고 당부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IEA는 말씀드린 대로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을 대변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에게 팁을 주기 위해서 이번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석유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해질 것이고 그거는 당분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쓰는 양을 줄이란 얘기예요. 석유 소비를 줄이란 얘기는 결국 수요를 줄이란 얘기는 석유 쓰는 양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가솔린 가격이 비싼 거는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가솔린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돈을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어도 쓸 가솔린이 없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가솔린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그 소비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직장인들이 출근을 못하고 차가 이제 가솔린을 공급을 못 받으면 직장인들이 출근을 못하고 산업의 생산 시설이 멈추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어쩌면 일부 국가는 이제 이런 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 수요를 줄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의미가 있는 수요 줄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놨어요. IEA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팁을 내놨습니다. 10가지 팁을 내놨어요. 석유 수요를 줄이는 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우선 지금 살펴보면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최소한 10km 더 낮춰라. 지금 아마 이곳 캘리포니아가 55마일인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예를 들어서 45마일까지 낮추고 그러니까 빨리 못 달리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량이 너무 빨리 달리면 연료 소모가 빨라지잖아요. 차량이 좀 느리게 달리면 연료 소모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이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74년도 5.1 파동 때도 사실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가 65마일이 미니멈이었는데 네. 그걸 55마일을 네. 줄였었죠. 아. 나중에 다시 복귀시켰지만 네. 물론 나중에 뭐 괜찮아지면 복귀시키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능한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사흘을 재택근무하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IEA 그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 출퇴근하려면 이제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석유 수요가 필요한다는 얘기인데 일주일에 워킹데이가 말이 7일이지 워킹데이는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일이잖아요. 5일 중에 사흘을 재택근무하라는 건 실제로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머물면서 일하는 그 기간을 더 길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권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차량 운행 속도 줄이고 재택근무 늘려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권고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죠. 결국 네. 재택근무 늘리라는 것도 차량 사용을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달리는 속도도 이렇게 좀 느리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얼마나 우리가 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팁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대도시 경우에 LA도 해당되겠죠. 대도시니까 대도시 경우에 일요일을 자동차 없는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일요일에는 어차피 출퇴근 안 하잖아요. 일요일 날 네.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그러면 일요일은 아예 자동차 없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IEA는 권고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게끔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요금을 낮춰라. 이게 지금 권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형 이동기구 요즘 있잖아요. 그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 등 이런 거 킥보드 이용하게 하고 또 도보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해라. 이런 권고를 내놨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는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그만큼 IEA가 볼 때는 러시아산 원유 생산이 막히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가 70년대였는데요. 석유 파동 났을 때 학교에서 한 집 한 등급이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막 가슴에 이렇게 표 적어서 달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한국에서? 네네 네. 70년대 네. 한 집 한 등급이 운동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IEA가 10가지 지금 팁을 공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직도 석유 수요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좀 더 남아 있는데. 네, 좀 더 몇 가지 있어요. 그 대도시 또 대도시인데요. 일요일 날은 차량 없는 날을 선포하고 또 대도시들은 부재 자가용 운행을 실시해라. 부재 부재가 있는데 근데 부재가 10부재도 있고 5부재도 있는데 IEA는 2부재를 권고합니다. 아이고. 홀짝으로
홀짝으로. 그만큼 세게 해야 돼요. 네,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네.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차량 이용하면 그 다음 달은 차량 이용 못하게 해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들은 최소한 2부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권고를 했고요. 그만큼 다음 달부터 석유 부족이 심각할 것이다 얘기했고요. 자가용 운행을 최소화시켜야지만이 지금의 이 석유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부제라면 어떻게 출퇴근하느냐? 물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을 확대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카풀 제도 카풀 제도를 해서 하루는 양쪽이 뭐 홀짝이면 내가 운전하는 날은 옆 사람을 태워주고 또 옆 사람이 운전하는 날은 내가 또 그 사람 신세를 지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중요한 거 요즘 이제 새로운 대세죠. 아마존을 비롯해서 배송업체들이 늘어났잖아요. 이 배송업체들의 화물 배달도 좀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 아마존을 비롯한 차들이 우리가 뭐 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개솔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물 배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 어디를 어떻게 갈 건지를 다 이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그러니까 연료를 최소한 사용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아마존 배달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존 배달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은 막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배송업체들 트럭들 이런 트럭들의 좀 운행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면. 그러나 뭐 IEA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4월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지금 지적입니다. 그럼 비행기는요? 비행기도 기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비행기 문제죠. 그래서 예.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뭐 몇백 배는 더 쓸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항공기 이용도 가능한 자제해라. 이게 IAEA가 권고를 내렸습니다. 항공기 한번 운항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반드시 이동해야 될 사람은 항공기 대신에 열차, 고속버스 이런 거 타고 이동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하지 말고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출장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직원들 출장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당분간은 출장 가는 거 취소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출장만큼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뭐 가야 되겠지만 웬만한 출장은 다 취소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석유 공급량이 회복돼서 석유를 예전처럼 사용해도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EA가 이렇게 권고를 지금 하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IEA가 볼 때 최소한 수개월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EA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10가지 팁을 제대로 그 회원국들이 다 활용을 해준다면 앞으로 4개월 내에 석유 수요가 하루 270만 배럴이 감소할 수 있다. 하루에 270만 배럴. 앞서 얼마였습니까? 러시아산 석유가 공급이 끊기게 되면 하루 250만 배럴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수요가 270만 배럴이 내려가면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산 원유가 나오지 않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근데 상황인 것 이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업주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안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이게 되겠는가? 이런 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사 막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 있으시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이번 기회에 외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외출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좀 예전 같으면 멀리 맛집을 찾아다니셨다. 그러면 좀 이제 당분간은 좀 가까운 곳,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니시고 몇 개월만이라도. 네, 몇 개월만이라도 네. 좀 그런 식의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모든 게 네. 힘들어지고 제한도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정말 이게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좀 빨리 좀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